김준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폭주 김준일입니다. 오늘은 정말 그런데, 폭주할 일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폭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폭주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월요일날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주말 사이에 이렇게 폭주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너무 피곤해 진짜. 정말 피곤합니다. 따라가기 힘들어 진짜. 제가 아까도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누가 정치 드라마를 이렇게 쓰면 이 작가 누구냐, 이게 말이 되냐, 가야 돼. 내가 발로 써도 이거보다 잘 쓰겠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모든 일면이 보도한,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굳이 부인하지 않은 용산의 사퇴 요구설 오늘 그러니까.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털어보시죠. 예. 바로 칠판으로 보시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네. 자, 뭐부터 얘기해야 돼 도대체? 얘기를 해보자 그래. 자, 일단 정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네. 자,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거를 나름의 취재와 좀 추정과 이런 거를 좀 섞어가지고 몇 개를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자, 금요일 날에 지난 19일 금요일 날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당사에서 20분 정도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 네. 그 비대위원장이랑 원내대표는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원래 맨날 만나.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지. 여기에서 상당히 조금 용산의 어떤 불만들 이게? 그리고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이 전해졌다라고 언론 보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지난 어제지 엄청 오래된 것 같아 벌써. 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윤재욱 원내대표 여기 같이 만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한 위원장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대응과 입장 그리고 특히 김경률 비대위원의 연이은 이런 발언에 대해서 왜 한동훈은 이런 식으로 제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이런 불만들이 막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예, 여기에서 한 위원장은 거부를 했다. 이게 이 사퇴를 요구했다라는 거는 이관섭 비서실장이 왔으니까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달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나는 이거는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서 얘기를 했잖아. 그 다음에 나온 입장이 뭔지 알아? 뭡니까? 용산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당무에 개입하는 거지 그러면? 아니 굳이 정무수석을 보내도 되는데 비서실장을 보내요.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 그냥 불쾌감만 전달한 게 아니라 너 사퇴 개인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왔잖아요. 이게 당무 개입이 아니면 도대체 뭐야? 근데 어쨌든 공식 입장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네. 와, 내가 지금 뭐 초월 현실에 살고 있나 약간 이 생각을 했어. 어쨌든 그리고 쿠키뉴스 보도가 이게 이제 약간 촉발된 건데 일요일 날 낮 12시 48분에 단독 김경률 공천 사태 한동훈 책임론 불거져 이렇게 제목이 나왔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를 철회했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제목이 이 기사가 제목이 한 3번인가 바뀌었어. 내가 다 따라갈 수가 없는데 어쨌든 다 읽어줄 수 없지만은 제목이 계속 바뀌는 이유는 뭐야? 민감하다는 거야. 굉장히 민감하다고 누군가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제목이 계속 수정되고 있다. 예. 어쨌든 그런 보도가 나왔고 그리고 국힘의 이용 의원이 어쨌든 대통령의 어떤 그 후보 시절에 비서였나 그랬죠. 수행실장이죠. 수행실장 이분이 쿠키뉴스 이거를 국힘 의원들 단체 카톡방에 공유를 합니다. 야, 다 알아봐야 돼. 이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버렸다. 빨리 니들 상황 파악해야 돼. 요거를 이용이 쫙 뿌렸다라는 전파했다. 거야. 예. 그러면서 사과하면 안 된다. 김건희 여사는 사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라 어쨌든 사과를 한다고 지지가 오르지 않고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그 좌편향대에 있는 김황 같은 사람들은 계속 김건희를 물어뜯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한동훈 위원장의 표현에 빌자면 동료 시민 아니라 운동권 세력들, 운동권 추종 세력들이 운동권 추종 세력들은 계속 어쨌든 들깨처럼 물어뜯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그런 얘기가 하고 채널 A가 저녁 7시에 단독 여권 주류 한동훈 사퇴 요구 요 기사를 띄우고 여러 꼭지로 또 보도를 했더라고요. 여러 꼭지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여러 꼭지를 보도를 했고요. 요거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은 요거의 소스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역으로. 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30분 뒤에 국민 보고 나선 길이니까 나는 할 일을 하겠다라고 기자들한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지금 짧게 정리해 주신 요
개호 사이에서도 오늘 박스 기사가 한 몇십 건 쏟아졌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국민 보고 나선 길이라는 건 윤석열 부부를 버리는 거냐? 그러면 뭐 이런 박스 기사를 포함해서 자 일단 큰 틀에서 우리는 매일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지만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런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자 윤석열과 한동훈 거의 뭐 원팀 2인자 정치적 동반자 뭐 복심 뭐 그냥 한동훈이 윤석열이다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봤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파악한 것도 있고 약간의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 넣고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잖아요.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하기도. 예, 그게 이제 좀 약간 결정적이었는데 그 전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비대위원 회의에서도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러다가 약간 태도가 변해서 특검법은 악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명품법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그걸 JTBC의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빠했다. 마리 앙투아네트. 생각해봐. 마리 앙투아네트는 어떻게 됐어? 처형당하죠. 처형당했어. 공개 처형. 공개 처형당했어. 그리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아니야. 그거는 실제 마리 앙투아네트가 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굉장히 민심이 안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하지 않은 얘기도 막 하게 되고 막 그러면서 안 좋아졌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사실은 너무 이게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오히려 조기에 이런 거를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마리 앙투아네트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굉장히 격앙을 했다. 격앙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김경률 회계사가 뭐 비대위원이 된 이후 지속적으로 김건희 리스크 6글자를 말을 못한다. 금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져서 결국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상황 자체를 용산이 받아들일 수 없게 됐다. 받아들일 수 없게 됐고 김경률 내보내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명품백이 물론 함정 취재라고 하더라도 라고 점점점 하면서 약간의 스탠스 변화가 있었다라는 게 지난 목요일 상황이었어요. 네.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용산에서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명품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 아니, 그러니까 언급조차 안 해야 돼. 그거는 김경률이 얘기를 하더라도 한동훈이 진압을 해야 돼. 이게 기본 스탠스였는데 갑자기 같은 스탠스로 나온다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용산이 뒤집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김준일 쌤의 분석대로라면 불충한 언론들이 쓰고 있는 한동훈이 K라는 영린을 건드려서 결국 한동훈도 날아가는구나. 이게 지금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다른 해석이 어떤 게 있지? 시스템 공천을 하지 않아서 검사 출신이라 공명정대하게 공천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마포에 김경률이 나간다고 즉흥적으로 발표를 하냐. 오늘 공관위원장의 표현에 따르면 절차상의 오버를 하냐. 그래서 딱 정리한 거 아니냐 이런 소수 의견들이 좀 있죠. 자, 내가 물어볼게. 오락부장. 네. 그걸 믿어? 아니요, 자, 마포을이 어떤 데냐고 얘기를 내가 얘기해 볼게. 자, 마포을이란 곳은 누구랑 지금 여론조사를 국민의힘의 여권 계열에 누구를 붙여도 아무도 못 이겨요. 네. 거기 또 소각장 이슈가 있어갖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데입니다. 그거는 정청래 의원한테는 천운 같은 거죠.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누구를 붙여도 선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저기가 김경률이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강남갑이면 모르겠어. 강남갑에 내가 김경률을 꼽겠습니다라고 했으면은 이거는 사천이다. 문제가 있다. 왜 절차를 무시하냐라고 하지만은 여기는 솔직히 김선동 당협위원장이 나가나 김경률이 나가나 거의 그 불가야. 그러니까 그냥 더블 스코어로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데야. 김경률 회계사는 본인이 이길 것처럼 얘기하던데. 내가 김경률 회계사 그때도 만나고 그 마리 앙투아네트 한 날도 만나고 내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만났는데 그날 대기실에서 계속 김경률의 머릿속에 마리 앙투아네트 이걸 씹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인셉션 뭐 이런 거 보고 그거 하시나 본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데 솔직하게 내가 얘기를 했어. 여기 나가면 무조건 진다. 솔직히 가능성 없지만은 열심히 해봐라. 뭐 격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 본인은 그 얘기도 했어. 여기 예비 후보가 없더라. 예비 후보 등록된 사람이 없어서 나는 여기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나왔다. 내가 정치 초보라서 실수했다.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어쨌든 근데 이거는 꼬투리야. 내가 보기엔 진짜 꼬투리다. 꼬투리.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거는 뭐 실수할 수도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했다라는 거 아니야. 거기서 왜 손에 들어줘. 그러면 김선동 당협위원장도 같이 불러다가 이렇게 올려야지. 그게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김용남부터 시작된 거야. 올해 연초에 수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수원 이제 당 시당 위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다 부르는 거야. 의원들 다 올라온다면 의원이 없구나 수원에는 참 현역 의원이 없어. 없고 이제 나올 그러면은 이제 이거 누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갑자기 박문규 장관을 불러 올린 거야. 그러면서 수원에 출마할 뿐이다라는 거를 밑에 김용남 의원이 쳐다보면서. 너 뭐지? 아니 저분은 입당도 안 했는데 아직 박명규 장관이 입당도 안 했다라는 거야. 이미 그런 식으로 한동훈 장관이 뭔가 무리를 일으킨 거야.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게 처음이야. 이거에다가 지금 개항을 가가지고 원희룡 또 손들어줬잖아. 손들어줬죠. 윤영선 그 개항을 당협위원장이 섭섭하다는 거 썼잖아. 여기에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야. 사실은 이런 일이 너무 많았어. 이거는 다 실수야. 실수인데 이것 때문에 날린다? 자 그러면 이준석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준석 대표죠. 대표가 개혁신당 대표. 대표가 계속 본인 이제 홀로 꿋꿋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약속대련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김건희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이거에 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윤석열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속대련을 벌이고 그 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니까 말하자면 윤석열을 털어내고 독자적으로 뭔가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래서 2012년 자기가 비대위에 있을 때도 그 전술을 한번 썼었다. 이명박과 박근혜 사이를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서 뭐 이런 얘기까지 오늘 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약속대련 주장을 이준석 빼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이준석 대표만 뭔가 알고 있는 게 아닐까요?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이준석이 왜 다르게 얘기하느냐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르게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당 지도부를 바꾸면서 아니면 뭔가를 뭐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했던 방식을 생각을 해봐요. 자, 당대표 내부총지라는 당대표 권성동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그런 다음에 뭐 어떻게 했어? 지도부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찍어내렸지. 네. 자, 연판장 돌렸지. 의원총회 해가지고 압박했지. 네. 윤석열 대통령은 쉽게 얘기하면은 어렵게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복잡한 정무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무수석 보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야. 이거를 무슨 복잡하게 무슨 고도의 정무적인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거가 한동훈의 뜻이 관철된다. 무슨 일이 벌어져? 레임덕이 온다고. 그렇죠. 한동훈한테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해. 물론 대통령이 현직이니까 있지만 미래 권력한테 줄 서기 시작하는데 이미 정진석 의원 같은 분은 한동훈한테 줄 서고 사진도 한동훈이랑 찍고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 생명을 건 거야 한동훈한테. 만약에 한동훈이 날아가지 그러면 정진석도 날아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임기가 3년 4개월이나 남은 분이야. 그런데 지금 한동훈한테 이거 세자 이양을 한다고? 아니야. 잘못 본 거야. 이준석은 왜 그러느냐?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최대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 이준석이야. 뭐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뭐 토요일날 하고 막 뜨고 막 지금 제3지대 얘기 나오다가 지금 다 들어갔어. 모든 막장 드라마에 전 국민의 눈이 다 쏠리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평론가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치인적인 관점에서는 이거가 다른 게 있다. 이게 별게 아니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 포지션,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감이 잊혀지는 오늘자 제가 보니까 내일자 지면에서도 제3지대는 사라졌더라고요. 네. 이거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일 뿐이다. 자, 3자가 이거는 깨 홍보를 해야 돼. 자, 새로운 미래하고 미래대연합하고 그리고 개혁신당 3자가 모여가지고 지금 통합 얘기 지금 한다고 해서 천하람하고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협상한다. 있어.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불씨가 꺼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보시면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니야. 약속대는 아니라고. 약속대련이라고 하는 사람들 한 명만 더 불러와봐. 좀 의미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장성철도 아니라고 하고 김준일도 아니라고 하고 모두가 아니라고 한다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오늘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가세했고 여러 명이 가세는 심평 변호사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는 언론이 부르고 있는 자 그만 둬라. 이거는 임기직이 아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있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신뢰를 잃으면 그만인 거다. 사퇴를 이제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뭐
친윤들도 그런 요구가 있다라는 이제 언론의 보도들이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요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한동훈이라는 캐릭터의 뒤에도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까지 보여왔던 캐릭터성을 봐야 돼. 한동훈은 어떤 사람이야? 셀카 찍는 사람이야. 관중들에게 이렇게. 그렇죠. 그 영어책 들고 다니고. 영어책 들고 다니고 거기 던킨 도너츠 아무데도 없는데 던킨 도너츠 갑자기 들고 다니는 분이야. 그분이 뭐냐? 스타일리시하고 이 사람은 꿈이 컸던 사람이야. 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었어. 네. 자, 예전에 서울의 소리에 이명수하고의 그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얘기했어?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동훈이 동훈이한테 사건 뭐 맡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야. 뭐라면은 김건희 72년생, 한동훈 73년생, 나이도 김건희가 많어. 그러니까 그냥 사적으로 그리고 윤석열의 영원한 부하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일자라는 칼잡이야.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윤석열 검사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은 일 깔끔하게 처리하는 칼잡이였던 거야. 그러니까 뭐야? 꼬붕인 거지. 좀 거친 얘기로 하면은 꼬붕이었는데 한동훈은 꿈이 컸던 사람이야. 꿈이 컸던 사람이었다라는 거는 본인이 계속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화법이나 스타일이 뭐야.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뭐 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정치인이 아니었어.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어. 여기에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여기에서의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이 장을 마련했단 말이야. 자, 아주 쉽게 얘기할게. 지금 여기에서 한동훈이 윤석열 내려가. 그래서 내려가면은 미래가 있을까? 없죠. 미래가 정치인으로서 미래가 있을까? 이미 정치인의 발에 담갔는데 정치인으로서 미래가 있을까? 자, 2027년 대선 한번 생각해 보자고. 2027년의 대선에 윤석열 정부를 계승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 있어 여당에? 내가 보기에는 몰라.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각서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탑5로 만들 수도 있어. 누가 알겠어 미래를. 하지만은 지금은 한국 사회는 모르는 거니까. 한국 사회 몰랐대. 내일도 몰라. 갑자기 누구니 팍 상승할 수 있죠. 하지만은 지금까지의 스탠스로 봤을 때는 매우 큰 확률로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어. 그러면은 윤석열과 차별화를 해야 돼. 차별화를 누가 할 수 있어? 홍준표도 할 수 있겠지. 뭐 유승민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가장 크게 서사가 만들어진 게 누구야? 한동훈이다. 한동훈. 윤석열의 오른팔이었지만은 윤석열 김건희 리스크를 정면으로 언급하고 거기에서 팽 당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끝까지 이거를 해가지고 내가 이겨낸 한동훈이 당선되는 것이 진정한 정권 교체다. 이거 누가 얘기했어? 박근혜가 얘기했어. 박근혜가. 한동훈은 그런 사람이라고. 자, 그럼 버틴다. 버티지 당연히. 자, 버티면 안 냅두니까 말한 대로 3년 4개월이나 임기가 남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내 아무런 기반도 없는데. 자.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 얘기할게. 세 가지 시나리오. 자, 우리가 앞에 많은 역사가 있잖아. 1년 8개월 동안 지금 간판이 7번 바뀌었어. 국민의힘에. 네. 자, 내가 세볼게. 이준석, 권성동 권한대행,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김기현 대표. 그런 다음에 윤재욱 원내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한동훈이잖아. 이제 또 바뀔 수도 있어. 자, 생각을 해봐. 근데 앞에서 바뀌었던 사람들을 내보냈던 방식이 뭐가 있어?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 하나는 뭐야? 윤리위원회 소집해. 윤리위원회 소집해가지고 얘를 날려버리는 거야. 윤리위원회 소집 가능성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 지금. 그 명분은 뭔지는 모르겠으나 한동훈은 윤리위원회 소집을 해서 윤리위원장이 중징계를 당원권 정지 이런 걸 날려면 총선이 80일밖에 안 남았고 그게 시간표 계산이 만만치가 않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 어둠의 K 그분한테는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그분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일단 날려야 돼. 첫 번째 윤리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뭔가를 잡아서 날린다. 두 번째가 가장 얘기가 나왔던 게 비대위원들이 총사퇴해버리는 거가 있어. 그럴 수 있죠. 근데 하지만은 비대위원들 몇몇들이 이미 한동훈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준석 때랑은 다르다고. 이준석 때는 생각해봐. 그때는 이미 이준석
보다 권력이 이쪽에 확 쏠리는 게 오면서 그때는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줄을 섰다고.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뭐 조수진도 네. 있고 뭐 있고 다 있었잖아. 근데 배현진도 네. 있고 거기는 그게 가능하지만 지금 안 가능해.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단 말이야. 또 하나는 이제 연명장 연판장을 돌리고 돌린다. 의총하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의총이 지금 의총 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공천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난리나. 네.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은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이 완벽하게 쏠려 있었고 김기현 대표라든지 이런 데가 바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지만은 지금은 자, 뭐 한다고 그래서? 안 하던 짓을 했어, 갑자기. 우리 이분이. 시스템 공천한다고 그래. 민주당이 하던 짓을 7명만 쳐내겠다라고 하면은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영남권 중진들이 제일 좋아해. 자, 영남권 중진들은 내가 경선만 붙여주면은 누구랑도 이길 수 있다. 감점을 받더라도 누구랑 제일 무서워하는 게 컷오프를 제일 무서워해.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 다니면서 3선 만나고 4선 훌륭하신 분이야. 저 머리를 잘 써. 3선 만나고 4선 만나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야. 경선은 붙여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당장 의총하면은 영남권 중진들이 다 야, 한동훈 자르고 그러면 새로 비대위원장 맞아야지. 이렇게 할까? 아니면 한동훈 편 들까? 한동훈 편 든다. 한동훈 편 드는 가능성이 높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겠지만 또 하나는 수도권 원애들은 누구 편 들어? 한동훈 편 들 수밖에 한동훈 없죠. 편 들 수밖에 없어 지금. 오늘 김근식 교수가 오늘 방송에서 이거 약간 오프 같은 건데 오늘 그 김현정의 뉴스쇼 댓글쇼에서 그 얘기했는데 그 사전 방송에서 한동훈이야 윤석열이야 누구 고를 거야 라고 하니까 누구를 골랐어. 내가 말을 안 하겠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라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지금. 수도권은 그렇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처럼 옛날처럼 단일 대우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 난리가 날 거야. 이전 투구가 되고 난리가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결국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사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본인이 쉽지 물러나지 않다. 않아. 그러니까 그리고 절차상으로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물러나야 되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김기현 대표나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은 본인이 얻을 게 그러니까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잃을 것도 많은 거야. 근데 한동훈은 지금 나 정치 뭐 이제 시작했고 나는 쉬었다가 와도 돼. 이런 마인드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총선 이후에는 거치가 물러나는 거였으니까. 물러나는 거였고 뭐 어차피 임기는 6개월이었고 그러면은 다른 걸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야. 버티다가 쫓겨나면 엄청난 자산을 획득하고 2년 후에 돌아와도 된다. 그게 윤석열의 길이라고. 그렇죠. 버티다가 쫓겨나는 거 그거 누가 추윤 갈등으로 버티고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의 공통점이 뭐가 있느냐. 이 두 사람 자 같이 잡아야 돼.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의 공통점이 있다고. 뭐냐. 버티는 거 잘해. 이분도 엘리트 코스 길만 걷다가 갑자기 그 진천에 있는 법무연 수원에 가가지고 진짜 칼을 갈았다고 버티고 버텨가지고 좀 법무장관 됐고 이분은 뭐 유명하잖아. 말 안 듣기로 유명해. 국정원 댓글 수사 하지 말라니까 하려고 하다가 좌천되고 이 인생 자체가 버티고 버틴 사람이고 뭐 장점이든 단점이든 어쨌든 그러니까 한동훈은 버틸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결과가 나든. 방금 봉접 신기록이 이루어졌습니다. 5,200명 가량이 지금 보고 감사합니다. 자, 어디 적어놨어? 5,000명. 지금 여기, 동접 여기. 5,000명. 오늘의 목표는 동접 5,000명이라고. 자.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조기에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거야. 자, 어. 그러면 한동훈이 버텨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버티고 용산에서는 계속 압박을 하고 사퇴 압박을 하고 근데 공천 시간표는 다가오고 그러면 용산에서도 해야 되는 공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 물러나게 하고 김기현 대표 무너뜨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왔는데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갈등 국면에서 말 안 들어줄 거 아닙니까? 자, 공천은 누가 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확하게는 공관위원장이 하지. 공관위원장은 누가 임명해? 용산이 임명해? 한동훈이 임명하고 공관위원장 바꿔버리면 돼. 만약에 이상한 공천이 난다 그러면은 윤석열이 꼬투리 잡아가가지고 한동훈을 날리려고 하듯이 당권은 도장을 뭐든 찍고 요 권한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당대표기 때문에 이 모든 권한은 다 한동훈한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용산 이게 진짜로 맘먹고 붙으려고 하면은 모든 권한이 옛날에 2016년에 김무성이 옥새세고 나르샤이 뭐 아니라고 해야지만 그게 왜냐? 당대표가 도장을 찍지 않고 진짜 버티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들은 다 올스톱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둘 다 폭주기관차야. 누가 이길 것 같아? 모르지. 모르죠. 몰라. 그런데 한동훈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한동훈이라면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이건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거는 물러서는 순간 여기에 한동훈은 내가 보기엔 정치 생명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막 안 물러서는데 막 딸 스펙 의혹 이런 거 수사 들어오고 막 압수수색하고 막 이러면 어떡하냐. 경찰이 다 무혐의 내렸어. 경찰이 섣불렀다고. 내가 그거 가지고 기사도 쓰고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막 다 잘렸어. 막 어디 모 방송에 가가지고 자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마치 의혹이 없다는 듯이 얘기하는 게 말도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얘기를 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경찰이 무혐의 내렸다고. 왜 무혐의를 내려?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누가 다시 고발하면 되죠. 내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은 한동훈은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는 거야.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김재일 쌤이 정리하자면 김재일 쌤은 한동훈 버틸 거고 용산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 알아서 쪼이지를 않을 거야. 한동훈은 그리고 검사, 그리고 엘리트 검사 출신이고 검사가 검찰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 물론 지금은 힘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다 쓸 수는 있지만은 그 카드가 이미 너무 식상해 사실은. 썼던 방법들이. 그래서 압박하는 용도를 아니고 이미 당내에서는 거의 반반 싸움이 될 것이고 윤리위원회 소집하든지 아니면 수사 들어가든지 그런 식인데 글쎄 어떻게 될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지켜봐야 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지난주 주중에 예측을 했을까요? 자, 이거는 내가 간접적으로 취재한 부분도 있고 조금 이제 뭐 좀 약간의 거 더하면은 이미 압박이 여러 차례 들어와서 사실은 김건희 뭐 김건희 건과 관련해서 용산 왜 얘기를 안 하겠어 사실은.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의견 조리였다가 점점점 불쾌감이 세게 조금씩 더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느 시점에 김경률 사퇴를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거기까지 가고 한동훈이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너랑 같이 모텔까지 시그널까지 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채널A 보도 7시에 나왔던 어제 7시에 나왔던 채널A 보도 같은 경우에는 낮에 있었던 쿠키뉴스는 용산발이었던 걸로 내가 추정을 하고 채널A 뉴스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게 있었다라고 까고 그 다음에 30분 뒤에 나는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딱 이렇게 터트려버린 거야. 대통령실에서 나한테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왔다. 언플 잘해. 한동훈 위원장은 검사 시절부터 언플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언플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언론을 이용해서 수사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거를 잘하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미 마음을 먹었다. 이거에 있어서는 내가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왜냐하면은 큰 틀에서 국민의 뜻에 부합해. 솔직히 얘기하면은 김건희 리스크 이거를 언급 안 하고 여기 국민의힘이 이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국민의 70% 이런 여론을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한동훈이 맞지? 한동훈이 다 옳다라는 게 그 부분에 있어서 맞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크게 보면 국민의 뜻을 등에 업고 나는 정면 돌파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싸움은 결국엔 시간의 흐름과 명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리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80일 동안? 이 한동훈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이거는 본 적이 없어. 이런 일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사상 추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팝콘각으로 보면 되겠다. 보면 된다. 보면 된다.